비켜라! 이 망할 놈의 소야! 김진호 할아버지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팔순의 노인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를 밀어내려 했지만 누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먹여 살린 게 원수냐? 당장 비켜. 할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발로 누렁이를 걷어찼지만 500kg의 거대한 몸집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누렁이의 눈에서는 이상하게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놈의 소, 오늘 밥 굶을 줄 알아라. 할아버지가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다른 방향으로 가려 했지만 누렁이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재빨리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 번도 주인에게 거역한 적 없던 온순한 소의 돌변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5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할아버지와 소의 긴박한 대치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왜 평소 온순하던 누렁이는 오늘 아침 할아버지의 앞길을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걸까요? 누렁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곧 일어날 비극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를 목숨 바쳐 지킨 소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늦은 오후 해가 산자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 작은 기와집 마당에서 김진호 할아버지는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팔순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마당 한쪽에서는 누렁이가 느릿하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 곁에서 15년을 함께한 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툭툭 털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1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렁아,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대답하듯 코를 킁킁거렸죠. 할아버지는 누렁이에게 다가가 투박한 손으로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누렁이의 갈색 털은 거칠었지만 할아버지에겐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내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할아버지의 말에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5년 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에게 누렁이는 단순한 가축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삶의 이유였죠. 매일 아침 누렁이와 함께 논을 갈고 밭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코를 부비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렁아, 너만 없었으면 나도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누렁이의 커다란 눈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하찼고 할아버지는 그런 누렁이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마당 쓸기를 마친 할아버지는 작은 창고에서 소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똑같은 양의 먹이를 누렁이에게 주는 것이 할아버지의 일과였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가 먹이를 주면 천천히 씹으며 먹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누렁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 맞다. 내일은 장날이구나. 할아버지는 문득 내일이 5일장이 서는 날임을 떠올렸습니다. 식량이 떨어진 지 오래였죠. 소금과 고추장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일 아침 일찍 장에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죠. 5km 떨어진 읍내까지 가는 일은 팔순 노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렁아, 내일은 장에 다녀와야겠다. 소금이랑 고추장이 다 떨어져서 말이야.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반응에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내 먹이도 사올 거야. 해가 완전히 기울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기와집으로 들어갔고 누렁이는 마당 한쪽에 마련된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먼 산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내일 장날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는 우리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누렁이만이 알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은 아직 붉은 빛을 띠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아직 새벽이 채 가시지 않은 어스름한 방 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장날이라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할아버지는 허리를 붙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해지는 통증은 이제 일상이 되었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방안을 정리하고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구나.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가을 하늘이었죠. 할아버지는 작은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었습니다. 찬밥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아버지는 누렁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누렁아, 일어났니? 마당으로 나가자 누렁이가 이미 깨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렁이의 눈은 평소보다 크게 뜨여 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누렁이의 모습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먹이통에 여물을 채웠습니다. 누렁이는 평소와 달리 먹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왜 그러니? 배가 안 고프니? 할아버지는 의아해하며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손길을 받으며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울음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장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삼배 두루마기를 꺼내 입고 오래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넣었죠. 할아버지는 준비를 마치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먹이를 먹지 않은 채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렁아, 나 장에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 말거라. 할아버지가 대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렁이가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평소 온순하던 누렁이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누렁아, 이게 무슨 짓이냐? 할아버지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렁이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했죠.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옆으로 밀치려 했지만 누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울음소리를 내며 할아버지의 길을 막았습니다. 비켜라, 장에 가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할아버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누렁이를 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쪽으로 우회해 보려 했습니다. 대문까지는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죠. 하지만 누렁이는 놀라운 속도로 할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누렁이가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인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제 약간의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있었고 장에 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렁이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 갈 수가 없었죠.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할아버지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듯한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누렁이를 밀어보려 했지만 누렁이는 더욱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러다간 장에 늦겠구나. 이놈의 소가 왜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장에 늦으면 좋은 물건은 다 팔리고 없을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게다가 아침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이렇게 누렁이와 씨름을 하니 더 아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팡이를 단단히 잡고 누렁이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마치 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울음소리를 내며 할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았죠. 할아버지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망할 놈의 소, 내가 이러면 어떻게 장에 가냐? 할아버지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나 버렸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아팠던 터라 짜증은 더욱 커졌죠.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누렁이의 엉덩이를 툭툭 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비켜, 장에 가야 한다고. 누렁이는 아픈 기색도 없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완강하게 할아버지의 길을 막았습니다. 코에서는 거친 숨이 뿜어져 나왔고 눈빛은 이전보다 더 강렬해졌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지팡이로 누렁이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소가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냐? 할아버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항상 순종적이었고 할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죠. 마치 다른 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던지고 직접 누렁이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누렁이의 목을 밀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500kg이 넘는 누렁이의 무게는 할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었죠. 오히려 할아버지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이 미련한 놈, 내가 먹여 살린 게 원수냐? 비켜.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발로 누렁이를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할아버지의 발길질에 할아버지의 발이 더 아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 오늘 밥 굶을 줄 알아라. 당장 비켜. 할아버지의 위협에도 누렁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할아버지의 앞을 막았죠. 마치 목숨을 걸고 지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몸이 이런 씨름을 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안에 의문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누렁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렁이의 큰 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누렁이를 키웠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누렁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놀라움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누렁이의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그 눈빛은 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누렁이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누렁이. 매일 새벽 함께 논밭을 가는 동반자였고 저녁이면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를 들어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누렁이가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따스함이 채워졌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누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누렁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15년 동안이나 봤는데 이유가 있겠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누렁이의 눈에서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할아버지는 그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손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감사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았다. 오늘은 장에 가지 않겠다. 할아버지는 두루마기를 벗고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루로 향했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다시 나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누렁이도 마루 바로 아래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누렁이의 거친 털이 할아버지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감촉이 할아버지에게는 무척 익숙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유 없이 그러진 않겠지. 1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대답하듯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소리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행동이 여전히 의아했지만 이제는 믿기로 했습니다. 15년간의 신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만들어준 신뢰였습니다. 마루에 앉은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렁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누렁이가 이렇게 강하게 자신을 막아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고 온순했던 누렁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누렁아, 방금 내가 너무 심했구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반응하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눈물은 그쳤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날 막은 이유가 있을 테지. 1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한 듯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는 이제 안도감이 묻어 있었죠.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반응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누렁이는 마루 아래에서 할아버지를 지키듯 누워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요함이 감돌았고 때때로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등을 계속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와의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아직 젊은 송아지였던 누렁이를 처음 데려왔던 날,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누렁이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누렁이가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 모든 기억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누렁아, 내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다. 할아버지의 말에 누렁이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정오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러 일어났고 누렁이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한시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죠. 할아버지는 그런 누렁이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장에는 안 간다니까.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간단히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에게도 먹이를 주었죠. 이제 누렁이는 평소처럼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안심했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있었던 일은 누렁이의 일시적인 변덕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하늘이 어느새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먼 산 너머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 오늘은 날이 좋다고 했는데.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우수수 소리를 냈고 마당에 먼지가 휘날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갑자기 비가 올 모양이구나.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곁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였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했죠.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누렁아, 내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니? 할아버지의 질문에 누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점점 더 거세졌고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밤이 온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둘 떨어지던 빗방울이 곧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비가 지붕을 강하게 두드렸고 마당은 순식간에 무릉덩이로 변했습니다. 이런,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다니. 할아버지는 마루로 올라가 비를 피했습니다. 누렁이도 할아버지와 함께 지붕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바람도 함께 몰아쳤습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가 아침에 자신을 막았던 이유. 누렁이는 이 폭풍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면 이 폭풍우 속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누렁아, 내가 나를 걱정해서 그랬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대답하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만들어준 깊은 유대감이 그 순간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거세졌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비가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죠. 누렁아, 오늘 비가 올 줄은 정말 몰랐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편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눈빛에는 아침의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출을 포기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 창문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루로 돌아와 앉았죠.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발치에 누워 마치 할아버지를 지키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올 줄 알았으면 아침부터 준비를 했을 텐데.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고 그 직후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런, 천둥이 이렇게 크게 치다니.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번개빛이 집안을 환하게 비췄고 천둥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누렁이가 불안한 듯 몸을 일으켜 할아버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누렁아. 그냥 천둥 소리야.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풍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특히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폭풍이라 더욱 당황스러웠죠.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고 바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마당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이 보이는 창가로 다가갔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번쩍였고 그 빛에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목에 있던 커다란 느티나무가 번개에 맞아 불꽃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우르릉 소리와 함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는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나무는 할아버지가 매일 지나다니던 길목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오늘 장에 갔다면 바로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렁아.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시선을 마주 보았죠. 그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렁이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한 거로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만약 누렁이가 아침에 할아버지를 막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지금 그 쓰러진 나무 아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누렁이가 오늘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누렁아.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누렁이의 거친 털이 할아버지의 뺨에 닿았지만 그 감촉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폭풍은 계속되었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렁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등을 계속 쓰다듬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폭풍은 조금 잦아든 듯 했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약해졌고 바람도 덜 거세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먹이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더 많이 먹어. 할아버지의 말에 누렁이는 기쁜 듯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누렁이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침의 분노와 당혹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깊은 감사와 애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할아버지와 누렁이는 따뜻한 집 안에서 평온하게 밤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 누렁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누렁아,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정말 고맙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부드러운 눈빛으로 응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이마를 쓰다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할아버지는 누렁이에 대한 감사함과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말이죠. 새벽녘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폭풍은 밤새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 기세가 한풀 꺾인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일어났니?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누렁이는 방문 앞에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밤새 할아버지의 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했지만 누렁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구나. 고맙다, 누렁아.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렁이는 천천히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해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은 폭풍의 흔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떨어져 있었고 마당 곳곳에 무릉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당을 정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다른 걱정이 앞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번개에 맞아 쓰러진 나무가 보였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길은 여전히 진흙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누렁이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누렁아, 내가 어제 나를 막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누렁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누렁이는 어떻게 이 폭풍을 미리 알았을까요? 누렁아, 넌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알았니? 물론 누렁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마 누렁이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할아버지에게 알리려 했던 것이겠지요.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죽을 끓였고 누렁이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먹이를 주었습니다. 누렁이는 기쁜 듯 먹이를 먹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누렁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무릉덩이를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 곁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마을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진호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이장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괜찮지. 근데 왜 이렇게 급히 왔나? 이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어제 폭풍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마을로 가는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때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이 이장의 말에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무너졌다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이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명이 실종됐습니다.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에요. 어르신도 어제 장에 가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 안 가셨네요.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누렁이는 단순히 폭풍을 예감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막은 것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어제 장에 갔다면 지금쯤 그 실종자 중 한 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다행히 안 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장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그저 놀랐을 뿐이야. 그리고 누렁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녀석 덕분에 내가 살았다네. 이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렁이요? 어떻게요? 할아버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장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누렁이가 자신을 막았는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누렁이를 믿고 외출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폭풍이 몰아쳐 나무가 쓰러지고 다리가 무너진 것을 보았는지, 이장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군요. 누렁이가 어르신의 목숨을 구했네요.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녀석이 날 구했지.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보답을 받을 줄은 몰랐네. 이장은 누렁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 이장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로 가는 다리가 무너지고 3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할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리는 할아버지가 장에 갈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다리였습니다. 만약 누렁이가 없었다면 할아버지도 그 3명과 같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누렁아,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구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길을 느끼며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1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한 모든 시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시간들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누렁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일생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절을 한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누렁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누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을 참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렁이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할아버지의 굳건한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할아버지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이 순간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내가 어제 너에게 그렇게 했는데도 넌 여전히 나를 지켜주었구나. 할아버지는 자신이 어제 누렁이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팡이로 치고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부었던 일들. 그 기억에 할아버지는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누렁이는 끝까지 할아버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에 할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내 말을 더 잘 들을게. 약속할게. 할아버지의 말에 누렁이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목을 껴안고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당 정리를 계속했고 누렁이는 할아버지 곁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누렁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이 할아버지와 누렁이의 이야기를 마을에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물이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모든 정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진호 어르신, 정말 대단한 소를 키우고 계시네요. 한 젊은 농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녀석은 특별하지.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 마을 사람들은 누렁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할아버지에게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도 할아버지가 큰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졌을 때 실종된 세 사람 중 2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더욱 누렁이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누렁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창고에서 오래 보관해 두었던 사과 몇 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누렁이를 위해 키우던 사과나무에서 난 마지막 사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과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이건 내 어미가 좋아하던 사과야. 오늘은 특별히 너에게 줄게. 할아버지는 사과를 누렁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누렁이는 사과 냄새를 맡고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소가 꼬리를 흔드는 일은 흔치 않지만 이날 누렁이는 정말로 기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누렁이가 사과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누렁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마치 자식처럼 돌봤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렁이가 할아버지를 구한 것도 어쩌면 할머니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는 마당에 작은 횃불을 피웠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에 불빛이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와 함께 그 불빛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추억, 누렁이와의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누렁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누렁아,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을 기억하니? 그때 넌 아직 어린 송아지였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누렁이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고 누렁이는 들었지만 그 둘 사이에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와 누렁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목숨 바쳐 지킨 소의 이야기를 전하며 감동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누렁이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15년간의 교감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누렁이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더욱 소중히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누렁이에게 먹이를 주고 밤에는 누렁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새로운 짚을 깔아주었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가 누렁이의 우리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누렁이의 따뜻한 체온이 할아버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렁아, 내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할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누렁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말에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응답했습니다. 두 사이의 유대감은 폭풍 우 이후 더욱 깊어졌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더욱 노쇠해졌고 누렁이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15년이 지난 소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털이 희끗희끗해졌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할아버지는 누렁이가 우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의 발걸음 소리에 바로 일어났을 텐데 이상하게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누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렁아, 괜찮니? 아프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누렁이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생기가 없고 흐릿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곧바로 마을의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의사는 누렁이를 자세히 살핀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누렁이가 많이 노쇠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몸이 약해진 거예요.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찬 누렁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약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의사에게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약은 없나요? 수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누렁이는 이제 20살이 넘었습니다. 소의 수명으로는 아주 긴 편이에요. 지금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의사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누렁이 곁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날의 추억들,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누렁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날의 이야기까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때로는 웃음이 묻어났고 때로는 눈물로 젖었습니다. 누렁아,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지.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할아버지의 손길이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렁이는 약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데려왔을 때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 소를 키우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큰 축복이었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제 곧 누렁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할아버지를 슬프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누렁이의 호흡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할아버지는 누렁이와 함께 우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누렁이의 체온으로 할아버지도 따뜻했습니다. 누렁아,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누렁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렁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쉰 누렁이는 평온한 표정으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머리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한 친구이자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과의 이별은 할아버지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누렁이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평범한 소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평범한 소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고 15년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 집 뒤편 언덕에 묻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그곳을 찾아가 누렁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하루 일과를, 때로는 마을 소식을,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그리움을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도 노쇠해졌습니다. 그러나 누렁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마을에 전해 내려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찾아와 누렁이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고, 할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를 목숨 바쳐 지킨 소가 있었단다. 그 소의 이름은 누렁이였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누렁이의 헌신과 사랑이 담긴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누렁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목숨 바쳐 지킨 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동물과 인간 사이의 깊은 유대감, 15년의 기다림과 한순간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할아버지와 누렁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와 노인이 함께 있는 모습의 석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년의 기다림, 한순간의 헌신. 할아버지를 목숨 바쳐 지킨 소 누렁이의 이야기. 그 석상은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누렁이의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한순간의 헌신으로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누렁이.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